중소기업이냐 아니냐는 요건이 지금 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업종은 술집과 여관이 아니면 된다. 2번은 매출액이, 세법은 올해 매출액, 중소기업 기본법은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이 요 기준금액보다 적냐 안 적냐 처음 넘어가면 하나에서 유예가 된다 안 된다 얘기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3번이 뭐예요? 졸업기준. 자산 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요. 그러니까 봐요. 2020년 12월 말 올해죠. 올해 현재 자산이 여러분 회사가 5천억이 넘어가시면 그렇죠? 5천억 이상이니까 하나 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넘어갔다. 이걸 졸업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중소기업 기본법은 요게 전년도 2019년 12월 말 현재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면 졸업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은 작년도, 요는 직전 3년, 자산은 작년도 이렇게 이건 전부 다 세법은 올해 걸로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기본법은 연도 중에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숫자로 갑니다. 아셨죠? 요게 졸업기준. 이것도 역시 안 넘다가 처음 넘어가면 역시 이것도 유예됩니다. 유예되고요. 유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5천억이 안 넘다가 넘어가면 역시 유예가 된다. 세법은 올해 연말의 매출액이고 중소기업 기본법은 작년도 연말의 매출액이 자산이 5천억 넘어갔냐를 따진다. 3번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4번이 뒤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4번이 이제 독립성 기준입니다. 독립성 기준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죠? 뭐 박스가 2개가 있는데 그 어쨌든 가로 따라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기령이라고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인데 여기서 역시 맨날 이 4번째라는 것도 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거를 준용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아니죠, 회계사님. 법인세법에 세법상 중소기업인데요. 그런데 조문을 중소기업 기본법을 준용한 겁니다. 준용한 겁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직전 사업년도 종료 연료인데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기업. 이러면 독립성 기준에 어긋난다. 독립성 기준은 2개가 있어요. 칠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건 봐봐요. 빨리요. 여러분이 A라는 법인인데요. 여러분의 주식을요. 그죠? B라는 법인이 얼마? 6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60%니까 뭐야? 누가 뭐래도 최다 주주죠. 최대 주주야. 주식이 제일 많죠? 그런데 봐요. 이 회사가 여러분의 주주가 회사가 작년 말로 2019년 12월 말로 뭐예요? 자산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천억이 넘어가느냐. 5천억이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작년 말로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 우리 회사 주식을 30% 이상이면서 최주주가 맞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직간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러면 얘 때문에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거예요. 중소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요 조문은 세법이 중소기업 기본법을 따라간 거니까 외우세요.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똑같이 1, 2, 3고 4고 세법은 올해고 중소기업 작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세법상의 중소기업을 따질 때는 올해 2020년 12월 말 현재 이 B회사가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고 우리 회사 주식을 30% 이상 직간접으로 그렇죠. 직간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최대 주주일 때 그러면 이건
독립성 기준에 걸려서 얘가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기본법은 똑같지만 요 자산이 얘가 작년 말로 5천억이 넘어. 왜? 연도 중에 중소기업을 판단해야 되니까 기본법은 작년 거, 세법은 올해 거. 이것만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이 어려워요. 자, 직간접이라는 말은 직접은 그냥 내가 직접 갖고 있는 게 30% 이상이고 주주 중에 주식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얘 말고 얘가 30%를 가졌는데 다른 놈이 40% 가지면 이건 이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에 안 걸리는 건데 여러분 간접 기준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 C를 그죠? 40%를 가졌는데 C라는 법인이 있어요. C라는 법인이 여러분이 그죠? 경영권을 갖고 있어요. 지배력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가 또 뭐 20%를 갖고 있다. 이게 간접이에요. 이 둘을 더하면 60%죠.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이다, 이 간접이라는 거는 내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죠? 과반수를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를 갖고 있는 걸 더해 갖고 판단해라. 어쨌든 내 거랑 얘 거랑 합쳐서 30% 이상이고 주주 중에 제일 주식이 많아. 그리고 얘가 세법은 올해 말로 5천억, 얘는 요거는 중소기업 작년 말.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30% 이상 직간접 최대주주라서 A가 중소기업에 안 걸리는 기업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예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냐는 우리 매출액만 보지 말고 우리 주주 명부가 그죠? 주주 명부를 봐서 얼핏 봐서도 어마어마하게 거대 기업이 갖고 있다. 그냥 뭐 몇천억이 아니라 몇 조, 몇십 조야. 이러면 여러분은 중소기업이 아니죠. 다만 그런 거대 기업이 여러분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요. 거기가 30% 이상의 최대 주주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걔네가 20%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갖고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얘네가 최대 주주일 때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직간접으로 30% 이상. 관계기업은 좀 이따 할 거고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최다 출자자가 나오죠. 최다 출자자. 예, 갖고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간접 소유 비율이 나옵니다. 보세요. 가번에 보면 A가 지금 그죠? B를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A가 C를 30% 가졌는데 B가 C를 10% 가졌죠. 이러면 좀 전에 말한 대로 단순 합산해서 40%고 A가 최대 주주라 그러면은 C는 A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A가 자산이 5천억 넘어가면. 근데 나번에 보면 A가 B를 50% 미만, 좀 전에 요게 50%, 요게 50%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50% 넘어갈 때는 단순 합산해 주시고요. 50%보다 안 될 때는 그냥 여기에 지분율을 때려요. 나번에 보시면 C가 B를 10% 가졌는데 A가 B를 40% 가지면 10에 40%라서 4%에서 34%. 어려워요. 괜찮아. 어려워도 읽어보셔서 어떤 결론이죠. 우리 회사 매출액으로만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을 따지는 게 아니라네. 우리 회사의 주주가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 우리 회사를 직접 30% 또는 이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쪽의 회사랑 같이 해서 합산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30% 이상인데 주주 중에 이쪽이 제일 최대 주주래. 그러면 얘네 대기업 때문에 우리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여기 많이 걸려요. 세율이 다르다니까. 양도세도 다르고. 혜택을 모르고 중소기업 혜택 보면 죽어요.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소기업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여러분요? 이런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외국 법인의 자산 총액을요. 그렇죠? 원화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칠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경우에 이 B가 외국 법인이에요. 외국 법인이에요. 그죠? 외국 법인이에요. 그럼 이거를 환산해야 되잖아. 원화로 이게 그죠? 자산 총액이 5천억이라는 거는 환산을 해야 되니까 달러나 이렇게 다른 위엔화로 돼 있을 테니까 이걸 환산하는 방법의 환율이 재밌죠? 직전 5개년도 평균 환율입니다. 요거 그냥 요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그냥 빨리요. 막연하게 아마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빨리. 맞다 그러죠. 맞죠? 입사할 때, 우린 중소기업이야. 그럼 여러분이, 규모도 좋고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자고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이 있고 세법상 조특법 시행령 2조의 중소기업이 있다. 법인세 말고는 그죠? 소득세, 연말정산 때잖아. 좀 연말정산할 때도 중소기업이냐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전부 다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그 판단하는 게 다시요. 뭐 여관하고 술집 아니면 다 맞다? 다 맞을 거 아니야. 매출액 기준이 이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중소기업이야. 다만 세법은 올해 매출액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7, 18, 19 나누기 3이 된다. 작년까지 맞았는데 올해 넘어가면 유예된다더라. 한 번만 유예된다더라. 맞죠? 그 다음에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더라. 다만 이것도 유예는 되는데 세법은 올해 자산으로 가고 중소기업법은 작년 말 자산으로 간다더라. 근데 네 번째가 어렵단 말이에요. 요게 네 번째를 우리가 독립성 기준이에요. 정말 짜증나죠? 이 네 개가 다 맞아야 중소기업이라니까.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은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다 취소되고 깜빡해서 중소기업인 줄 알고 받아버리면 엄청난 세금 등이 추진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문가들도 솔직히 잘 몰라요.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알아주세요. 분명히 알아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 독립성 기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렇죠?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 우리 회사 주식을 직간접으로 30% 이상 가졌고 얘가 최대 주주라면 얘네들 때문에 우린 아니고 다만 세법은 올해 말로 자산이고 얘는 작년도 말이고 중소기업법은 외국 법인도 걸리고 환율은 5년 평균 환율로 잡고요. 이 간접이라는 게 이 주주가 다른 회사를 주식을 가졌을 때 5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얘네가 우리를 갖고 있는 거를 단순합산 지분율을 곱한 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제대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의 2번이 요게 관계기업이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